오후 1시 마켓나우 뉴스 이동재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와 애플의 강세 등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서 장 초반 3,490대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이후엔 상승폭을 줄이며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현재 시간 0.51% 상승한 3,486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44% 하락한 870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현재 시간 우리 시장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장 초반 3,492포인트 선까지 터치하면서 3,5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0.49% 상승한 3,4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강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시간 870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로 지수 견인하고 있는데요. 1,000억 넘게 매수에 들어갔던 개인의 물량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했고 외국인이 1,22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기관이 오늘 1,400억 원가량 팔자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이 2,100억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390억과 600억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가 오늘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15% 상승한 1,39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5,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썼고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선 91,000원까지 오르며 4년 8개월 만에 9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인공지능 수요 확대와 HBM 기대감에 힘입어 글로벌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12% 상향 조정하면서 메모리 업종의 최선호주로 지목했고 국내 증권사인 키움증권 역시 HBM 출하량 급증과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10만 5천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반도체주의 랠리로 시가총액 500조 원까지 돌파한 삼성전자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현재 시간 1.8% 상승한 8만 5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2.78% 상승한 36만 원 선, 3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 하나 약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전력기기와 원전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 소비량이라 막대한 전력 수요가 예측되며 전력기기주와 원전주 전반이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까지 따내면서 실적 모멘텀과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현재 시간 3.08% 오른 6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도 살펴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 시간 1.28% 상승한 6만 3,200원 선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효성중공업도 알아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2.27% 상승한 14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가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이번 상장에서 200만 주를 발행할 계획이고 희망 공모가는 3만 2천 원에서 3만 8천 원이며 총 공모 예정 금액은 640억 원에서 760억 원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른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4,592억 원에서 5,45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석 더 핑크퐁 컴퍼니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IP 성공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23일에 예정돼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방향성을 탐색하며 관망세를 띠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은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죠.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여전하죠. 오늘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9만 1,0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정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포트나 계좌에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시각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도 우리가 지금은 잘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앵커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많고, 아니면 IT나 또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업종들이 좀 많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 함께 올라오니까 코스닥 지수도 꽤나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또 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코스닥을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알테오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기술 수출 결국에는 FDA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키트루다 SC, 이제는 정맥 주사, 아프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맥 주사로 맞는 것이 아니라 피하 주사, 간단하게 1, 2분 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이제 곧 전 세계에 풀리면서 팔리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FDA 승인이 완료되면서 알테오젠은 이제 매년 기본적으로 1조가 넘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테오젠은 물론 또 코스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알테오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기술 수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업체, 코스닥에서 ABL 바이오, BBB 셔틀 플랫폼 역시 산오피라든지 GSK와 엄청난 금액의 액수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ADC 플랫폼 역시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암젠, 얀센, 다케다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 계약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플랫폼 3대장이 코스닥에서 잘 가니까 지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플랫폼 업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코스닥에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D&D 파마텍도 얼마 전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메시 신약이 24주 중간평가서 좋은 결과를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파트너사인 메세라, 오늘 새벽에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화이자 쪽에서 메세라를 인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화이자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같이 메세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D&D 파마텍이 그러면 이젠 앞으로 화이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외에도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RNA 간섭 플랫폼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 치료제를 개발한다. 올릭스 같은 경우엔 플랫폼 업체로서 플러스 알파로 비만 치료제도 같이 하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꾸려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주가가 올릭스도 많이 올라왔죠. 이 외에도 삼천당 제약, 펩트론,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리가 좋은 이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대한민국을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레리핑크 블랙록 회장과 접견을 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결국엔 우리나라와 AI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끌어냈는데요.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이 무려 1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이 넘는 거의 2경에 가까운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오늘 AI,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는 엔비디아 이야기 들으셨죠? 결국엔 오픈 AI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과 기대감을 얻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자금 투자가 블랙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생각해보면 역시 좋은 이슈, AI 쪽으로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코스피 2021년에 신고가를 기록할 때 6월 21일에 코스피가 3,316포인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코스닥이 그때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지금 코스피는 신고가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870포인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바이오, AI 쪽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지수 투자 같은 것들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의 상승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포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 따뜻한 겨울을 전망했습니다. AI 성장 덕에 내년 메모리 초호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수요 폭발로 메모리 공급 수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 사이클의 정점은 2027년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비관론을 내놨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4, DDR5, 기업용 SSD 등 전방위적인 수요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버 D램 가격은 4분기에 최대 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낸드도 기업용 SSD 수요가 늘며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와 GDDR7, 맞춤형 HBM까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선 호주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기존 86,000원에서 96,000원으로 12%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오전장에 눈에 띄는 업종이나 테마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골라서 더 자세하게 마켓나우 사은배에서는 저희가 종목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시니까 오늘은 또 어떤 거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은 몇몇 섹터들이 좀 압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 방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더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업종 섹터를 잘 골라주실 텐데요. 일단은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앤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전력기기 관련된 업종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뭐 때마침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오픈 AI 시장이 커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력기기라는 거죠. 자, 소장님, 예.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 쪽에서 투자하고 가장 믿을 만한 업종은 결국엔 전력기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이닉스였죠. HBM하고 네. 그쵸. GPU만 있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 전력기기가 그럼 왜 못 올라갔느냐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초기 투자 단계라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에 집중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는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오픈 AI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웰 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많은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저도 한 리포트를 우연찮게 봤는데 우리가 100이라는 전력이 인공지능에서 필요하다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데는 5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30은 이것을 냉각시키는 거, 나머지 20%는 유지 보수에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전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높게 쌓여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효성중공업이나 HC현대일렉 같은 경우 각각 10조 가까운 이제 수주 잔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때 전력 인프라는 필요성이었지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주는 쌓이고 있고 또 LX일렉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4,200만 달러에 대한 추가 수주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력 인프라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전력이 막대하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들. 이게 이제 내러티브죠. 여기에 네. 실질적으로 각각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막대한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거죠. 내러티브가 이제 붙었다라는 대표적인 게 오늘은 이제 원전주들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금 이제 수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생기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면 결국 원전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그 내러티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전력기기가 내러티브 플러스 알파로 수주나 실적들, 숫자까지 뒷받침되어주는 형식으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전력기기들은 약간 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힘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대장주라고 하는 HD 현대나 아니면 뭐 LS나 효성중공업 이런 대장주를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3대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3대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제 3대장인데 물론 이제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지금 시장은 이제 양극화죠. 호수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눈높이를 맞출 네네. 가능성, 저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코스닥을 사기 시작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변동성 나오고 몇몇 변동성이 나올 때는 역시 단기적으로는 대장주가 시세의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있고, 또 내러티브로 움직일 때는 대장주가 제일 낫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3대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효성중공업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외국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14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개인 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거워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정말 그러게요. 그 얄미운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하는 애가 맨날 1등하고 그쵸. 그런 건데 진짜 그 주가 올라가는 놈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얄미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는데 효성중공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혼자만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 전교 1등한 애들, 반에서 1등한 애들 또 반에서 1등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그대로 놓고 보자. 만약에 혼자 효성중공업이 올라가고 현대일렉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효성일렉을 매도, 현대일렉 매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둘 다 강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둘 다 매수 좋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조금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산일전기라는 종목이죠. 산일전기. 예, 네.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는데 산일전기가 최근에 또 뒷심을 좀 발휘해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어느 순간 하는 순간에 와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산일전기도 이제 52주 신고가,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딱 부딪혔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비우시는 분들도 있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어디냐? 눈은 삼성전자를 보지만 전력 인프라가 지금은 가장 강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전력기기 쪽에서 종목을 주셨어요. 산일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세 가지. 어쨌든 전부 다 52주 신고가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거 탑픽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지장과 10조가 넘은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좀 볼 수밖에 효성중공업이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14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템버거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역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만 원대부터 효성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라면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갈 때도 다 투자분들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을 이겨내신 분들이 결국 템버거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항상 우리가 손절매 라인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10일 이동 평균선을 부딪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은 장중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매수가는 현재 지금 145만 원 정도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170만 원, 손절 라인은 13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을 목표가 170만 원까지 주셨습니다. 전력기기 어쨌든 계속 AI 인프라 쪽, AI 투자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기기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섹터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차영조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오늘 돈 되는 섹터 테마 어떤 것인지 두 번째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방산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조방 원전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방 원전이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들은 최근에 약간 쉬고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걸 보면 상방을 뚫지 못하고 계속 10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데
자, 소장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방산을 고르신 이유는요? 원래 방산하고 비만 치료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예. 근데 당연히 이제 호수앵커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앵커 브리핑 하셨기 때문에 네. 딱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딱 그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맞았네요.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조방 원전은 이 흐름이 쉽게 깨지지는 않겠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상승기에는 1차 상승 때 올라갔던 이 섹터가 그대로 움직일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그 이제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코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보면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만 방산주들의 빨간 색깔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특히 방산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 오생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최대 한 30%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한 건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딱 3대장이죠.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전력기기. 그다음에 이제 호수앵커 다루신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오늘 방산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 모멘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것들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정을 일단락한 이후에 좀 우리나라 때문에 스텝이 좀 꼬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뒤로는 이제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가열차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국가에서 GDP 대비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 1순위로 미국산 무기를 사겠죠.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의 수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도 수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을 오히려 지금 조금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볼 의지 좋은 찬스다. 어쨌든 조방원전이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 턴이 분명히 방산 턴이 올 텐데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러면 방산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답답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을 저는 시스템이 좋을까요? 시스템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 팔아서 음봉이 나왔는데 그 전에 외국인들이 한 열흘 가까이 샀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힘의 응축이다. 지금 그 전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을 때의 외국인들 지분율이 7%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 열흘 가까이 사면서 지분이 8%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주 내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조만간 이러다 보면 10% 넘을 수도 있어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통합 운용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들의 우리가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고등훈련기에 이제 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과 같이.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잉기에 또 기체를 또 납품하고 있고, 우리 이제 수리온 뭐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큰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매매 관점도 충분히 살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을 방산주에다 갖다 놓습니다. 조선주. 예. 근데 하나오션 물론 조선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쵸? 마스가 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오히려 방산주 영역으로도 볼 수 있겠다. 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것,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것은 짬짜면 같은 거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짬뽕과 짜장면 중에. 근데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올라갈 땐 조선주 쪽으로 봐도 되고 방산주가 올라갈 땐 방산주로도 봐도 되거든요. 어차피 둘 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나오션이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뭐 결국에는 조선과 방산의 모멘텀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업체니까
지금 또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조선주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방산주 중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의 소장님의 탑픽 방산은 뭡니까?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떤 뭐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네. 차트가 중요하거든요. 차트가 이제 시점을 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그동안 조금 쉬어주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세가 올라온 가격대 지금 오늘 또 이제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놓고 보면 어저께 음봉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상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58,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7만 원 정도 목표 가격 잡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방산과 전력기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데 다시 다음 턴으로 올 수 있는 업종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공법인 것 같습니다. 쉬고 있는 것들 하지만 모멘텀이 죽지 않은 업종들 오늘은 전력기기 방산주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투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 세계 경제 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 달러를 넘는 글로벌 금융의 절대 강자로 세계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투자사다. 핑크 회장은 접견에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블랙록이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화답했고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날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에는 국내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한국 유치,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공동투자 준비 등이 담겼다. 세계 금융의 거인 블랙록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아시아 AI 허브 전략이 국제 자본과 맞물려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보건당국이 임신부에게 발열실을 제외하고 해당 성분 복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타이레놀 제조사 캔뷰의 주가가 급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의 해답을 찾았다며 미국 의학사상 가장 큰 발표를 예고했다. 행정부는 또 항암 보조제 류코버린을 자폐증 치료제 후보로 소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미 연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스웨덴 25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연구 역시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지은 바 있어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후장 마켓 레이더. 일단 오늘 싱크풀을 보시면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적당히 오르는 수준이고 그 외에 그동안 쉬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뭐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립니다. 전력기기는 뭐 AI 투자, 오픈 AI가 앞서서도 계속 들으셨지만 오픈 AI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슈 아까도 보셨지만 블랙록, 레리핑크, 블랙록이 우리나라의 투자, AI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전력기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카카오가 오늘 갑자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이 카카오톡과 오픈 AI 챗 GPT를 연동하는 서비스를 오늘 전격적으로 오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막상 뭐 이슈에 소멸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이 심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좀 던지시네요. 이러면서 카카오가 장중에는 5%, 6%까지 떨어지다가 지금은 낙폭을 약간 줄이기는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좀 좋은데 어제는 북한 쪽에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우리나라와는 이야기할 의향이 없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 비핵화라는 것들을 논의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간밤에는 미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비핵화 대화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비핵화의 온도차가 약간 있긴 하지만 결국엔 북한이나 미국이 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남북경협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이제 오후장에 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시장을 버텨주고 있어서 지수가 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후장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구 전문위원,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오전장에는 아무래도 뭐 전력기기나 방산, 조선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받았는데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일단은 첫 번째 위원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 설 또는 기대감만 있었던 것이 이제 학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과연 비만약과 관련된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2파전이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수출 또 이제 여기에 화이자도 이제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메세라 인수하겠다고 이야기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에서 발표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비만약들은 이제 다 가라 이런 거 아니냐. 가장 그 골치 아픈 것이 이제 사실은 근육까지도 같이 감소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그렇죠. 게 이런 것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비만하다고 가뜩이나 근육이 감소되는데 비만약을 처방받고 만약에 그렇죠. 살을 뺀다 이러면 큰일 날 우려가 같이 있단 있을 수도 말이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획기적으로 살을 빼면서도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거나 또는 근육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오. 그런 신약과 관련된 보고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 네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명 HM173도라고 하는데요. 근육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감량하면서 기능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규명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된 임상 실험을 곧 발표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한미약품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모자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신호탄을 쏜 것이 한미약품 아니겠습니까? 그쵸. 2015년도에 네. 70만 원까지 가는 그쵸. 그런 어떤 기염을 통했던 그런 주가였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리젝도 당하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1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참 지리멸렬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한미약품 본연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 발표한 내용이 이것이라는 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만한 내용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라고 그랬지만 최근에 한 5, 6년 동안 주가도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 물론 4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은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고 40만 원이 안착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뭐 70만 원 2015년의 고점을 향해서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면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이 40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신규 진입한다든가 또는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니까 한미약품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뭐 어제 지난주 후반부터 지난주 화요일부터네요.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41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자,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 화면 주봉으로 볼까요? 월봉을 한번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월봉에서 이 40만 원이라는 그렇네요. 저항의 자리 그리고 이 20만 원이라는 하단의 자리 계속해서 왔다 갔다 최근 했군요. 들어서도 이 연간 단위로 본다라면은 이 40만 원 근처만 가면은 계속 두들겨 맞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지면서 20만 원도 이탈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은 이 자리가 이렇게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이 박스 이론으로만 연출을 해도 최소한도 지금 자리에서 40만 원이 만약에 안착된다라면 60만 원은 60까지 쉽게 갈 간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월봉으로 보여주시니까 느낌이 딱 왔네요. 저도 네. 일봉만 봤을 때는 너무 그렇습니다. 오른 거 아닌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생각했는데 있죠. 네. 월봉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돌파 구간이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걸 잘 시청자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미약품 함께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또 종목은 어떤 것인지 위원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이네.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어쨌든 전력기기 쪽이 계속 좋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게 계속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산업이 쉽게 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에서 뭐 투자라든가 뭐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어떠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호재성 재료들이
타이밍에 맞춰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 게시 네네. 타이밍에 맞춰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오늘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줄은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S를 비롯해서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오픈 AI에도 직접 투자를 하면서 물론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겠지만은 네. 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AI 생태계가 파생이 되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HBM뿐만 아니라 DRAM도 필요하고 낸드도 필요하고 DDR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전력이라는 부분은 또 당연히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그 전력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원전 쪽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파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AI 생태계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확장세는 이제 뭐 우리가 야구로 경기로 치면 이제 2회에 진입됐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 이 전력과 관련된 어떤 산업의 생태계화라든가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HD 현대일렉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올 1분기에 매출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도 20% 미만에서 22%, 3%, 또 27%, 8%까지 영업이익률도 계속 급증을 해주고 있다는 네네. 얘기예요. 결국 뭐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공장에서 캐파를 더 늘려나간다라는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한다라면 HD 현대일렉의 신고가 돌파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네. 조정을 이용해서는 언제든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저도 이 종목을 픽하고 싶고요. 네네.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실 HD 현대일렉을 50만 원 밑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뭐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50만 원이 이제 깨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60만 원 밑에서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담아 가면 되지 않을까.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시고 다만 최근의 시장의 또 모습들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급등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세론의 행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윗골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그러면은 지금 60만 원 밑에 있는 이런 자리들 9만 원이 됐든 8만 원이 됐든 매수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한 55만 원 정도를 이탈가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직전의 고점들을 항상 돌파해 주면서 쉽게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이제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55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설정해 놓고 이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21선과 5일선 사이에서의 매수 전략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목표가가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64만원에서 65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표가가 아무래도 근접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뭐 64만 원 정도로 설정해 두시고 관심 있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60만 원 아래에서 55만 원, 60 지금 뭐 이평선 따지면 55에서 60만 원 사이, 요 사이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게 그렇죠.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를 주셨는데 지금 사실 AI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사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서 맞습니다. 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다를까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순환 흐름의 차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오늘 움직여주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음 AI도 그렇고 또는 뭐 폴라리스라든가 뭐 셀바스 A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굳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B2B라든가 B2C에서의 이렇다 할 성과를 사실 못 내고 있잖아요. 없어요, 아직. 근데 나름대로는 B2G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이 2대 주주고요.
또 한국 항공우주가 3대 주주예요. 또 기존의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뭐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쪽에 여러 가지 AI 서비스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 최근 들어서 3, 4년 동안은 매출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은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올라올 때 뭐 매도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위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정부 쪽에 국가대표 AI 선발 그거 할 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오장 종목 레이더 좋은 종목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오늘 여러 가지 좀 풀어드렸는데요. 오늘 또 마감할 때까지 저희 데일리 TV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